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4주년 4.19 혁명 맞이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해 주신 김영배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럼 소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순서 왼쪽부터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 이형숙 박사님, 국회 뿌락지 반민특위 개혁연대 이영국 이사님, 독립운동가 후손이시면서 한국독립동지회 회장이신 이혜석 선생님, 이번 22대 종로교에서 당선되신 국회의원 곽상원 당선인님, 오늘 모두 발언해 주실 성북구의 김영배 의원님,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명예교수님, 전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하신 이준식 박사님, 한국민중행동 박성훈 공동대표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배 의원님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오늘 4.19 혁명이 있었던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헌법에서도 4.19 혁명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해서 잠깐 앞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라고 헌법 전문에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바로 4.19 민주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에 새기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될 문제는 결국 역사는 기록하고 기억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게 4.19 민주 이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점을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밝히고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후손의 임무고, 당면에서 정치인과 이 정당들의 그리고 사회 세력의 주요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오세훈 시장까지 부안해동하면서 송현동 부지, 그러니까 옛날에 경무대가 있던 바로 그 근처 4.19의 아주 핵심 현장이었던 그 바로 주변에 엉뚱하게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 논란이 불거져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고 모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을 맞이해서 오늘 4.19를 맞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하시겠지만 이번에 당선된 곽상원 당선자와 저 김영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지는 못했지만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당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영 의원까지 오늘 이렇게 함께 기자회견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승만 기념관이 절대로 송현동 부지에 건립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말씀하신 송현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종로구, 이번에 종로구에서 당선되신 곽상원 당선인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당선자 박상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송현동 광장이 100년 만에 대한민국 국민과 서울특별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공간을 다시 이념의 대입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송현동 광장이 서울특별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시민사회, 그다음에 학계를 대표해서 한 분씩 오셨습니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명예교수님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의 뉴라이트 교과서 저지, 국정교과서 저지 운동의 핵심으로 활동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이번에 송현동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의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역사를 이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한상권 교수님. 한상권입니다. 송현동 공원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우선 거기가 장소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동 공원은 아까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중앙청, 지금 경복궁이죠. 중앙청 앞에서 피해 그 사격이 있어요. 경찰이 최초 발포했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바로 가장 가까운 장소가 송현동 공원이죠. 거기서 발포를 해갖고 21명이 시민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당한 장소입니다. 또 송현동 공원 바로 근처 접근한 학교 그 지근거리에 덕성여중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덕성여중생 2명이 또 희생당한 곳입니다. 4월 혁명에서 희생당한 여중생이 총 4명인데 그 중에 2명이 바로 덕성 여중생입니다. 그 여중생이 다니는 모교가 바로 송현공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옮겨갔는데 경기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경기고등학교에서도 2명의 고등학생이 희생당한 장소입니다. 바로 그런 발포 장소인 동시에 바로 중고등학생이 희생된 그런 장소에 이승만 기념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마치 광주 금남로에 전두환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월 혁명에 가는 역사적 의미는 아까 김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내적인 의미는 헌법 정신이고 4월 혁명이 단순히 국내적인 의미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4월 혁명은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해방 이후에 전후에 세계사적으로 최초로 아시아에서 성공한 혁명입니다. 시민혁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아시아는 빈국이고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 비아냥거렸는데 바로 그런 세계사적인 여러 석학들의 이론을 온몸으로 부정한 바로 사건이 4월 혁명입니다. 또 4월 혁명은 세계사적으로 60년대 되면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라고 해갖고 유럽의 68혁명, 미국의 반전혁명, 일본의 전공투 이런 것이 일어난 선구적인 운동입니다. 60년대 4월 혁명이 스튜던트 파워의 첫 모범을 보여줬고 그것을 이어서 60년대에 세계사적으로 여러 가지 학생운동이 벌어진 그 출발점입니다. 이런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4월 혁명에 관한 기록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 기록유산에 2023년에 4월 혁명에 관한 기록이 등재된 것입니다. 그 세계 기록유산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과 4월 혁명 기록이 등재됐다는 것은 그만큼 4월 혁명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세계사적으로 다 공인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세계사적인 의의와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장소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운다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역사성, 장소성도 갖고 있고 역사성도 갖고 있는 4월 혁명을 우리가 앞으로 더 기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4월 혁명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우리 국민들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관도 우리가 건립해갖고 4월 혁명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작년 8월부터 그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지키기에 열중하고 계신 그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님의 외손자이신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 이준식 박사님 발언 듣겠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공과론을 꺼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과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공이 더 큰 게 아니냐. 공이 더 크니까 이승만 기념관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과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습니다. 공은 별로 없고 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를 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면직이 됐죠.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서 사실상 국민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형식은 하야지만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으로 자꾸 건국의 아버지라는 것을 꺼냅니다. 말하자면 국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할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거의 유일한 공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는 점을 본인 입으로 입증한 겁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전 국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재헌국회 개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대한민주 독립정부를 재건설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국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국의 연호는 19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잡아야 된다. 무슨 얘기죠?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해가 아니라 이미 독립운동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출범했다고 이승만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재헌헌법에 민주독립국가의 재건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아니라고 이승만 본인의 입으로 그리고 재헌헌법에 분명히 적어놓은 겁니다. 지금 와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일한 공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남은 유일한 공을 지워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은 우리 전국민중행동 박석은 대표님이 하시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은 피의 학살자입니다. 영구집권을 획책하다가 항의하는 학생, 노동자, 시민들을 200명 가까이 학살한 그 피의 독재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기념한다는 게 가당치 않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파괴자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발췌 개헌이니 4.4 5.2 개헌이니 영구집권을 위해서 온갖 그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뭘 기념합니까? 민주주의 파괴를 기념하자는 겁니까? 세 번째요, 역사정의 파괴자입니다. 그 식민 통치를 끝내고 해방되었을 때 반민특위 해서 민족 정기를 세우고 역사 정의를 바로잡자 이렇게 참 그나마 발부동을 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반민특위를 해산시키고 역사 정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역사 정의를 짓밟은 그런 역사 쿠데타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기념관을 그 송영광장에다 만드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기념하고 싶으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뭐냐? 광주 망월동 묘지에 입구에 그 아마 전두환 이순자 두 부부가 그 광주 근처를 방문했을 때 세운 표석을 깨뜨려 가지고 망월동 묘지 입구에 바닥에 깔아놓고 시민들이 밟고 다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보셨지요? 딱 기념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나 송현동 그 광장 입구에 그런 표석을 하나 깨뜨려 가지고 독재자 이승만 이렇게 깨뜨려서 심어놓고
시민들과 많은 민중들이 밟고 다니도록 만드는 그것이 아마 이승만 독재자를 기념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도와드리겠다.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배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경 의원님, 김영 의원님, 곽상원 당선인님과 저희 시민사회가 함께 준비한 성명서를 이용숙 박사님, 이혜석 회장님, 이영국 이사님 세 분이 나누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혁명 열사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 민주이념을 욕보이지 마라. 1960년 2월 28일 대구를 시작으로 3월 8일 대전, 3월 15일 마산, 그리고 드디어 4월 19일 민주혁명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승만 독재를 몰아냈다. 역대 정부는 4.19 혁명에 이르는 일련의 민주화운동 모두를 각각 228 민주운동, 38 민주의거, 3.15 의거로 격상시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4.19 민주이념 대신 이승만 띄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 같은 행태의 시작은 작년 3.1절 기념식 행사장 배경에 장식된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승만이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자를 크게 질책한 직후부터였다. 대통령의 질책 이후 박민식 당시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의 한평생은 누구도 쉽게 걸을 수 없고 아무도 감히 폄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시간이라고 말했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거들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500만 원을 기부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초 약속을 어기고 난데없이 송년녹지 광장 부지에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북악산과 인왕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송년공원을 또다시 서울 시민들이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동안 이승만 정권에 의한 국가폭력 희생자 단체 등 시민사회와 불교계 등 종교계 그리고 역사학계와 독립운동 유관단체 심지어 미주 동포들까지 1년 넘게 이승만 기념관을 비롯한 역사 왜곡과 헌법 부정 행위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는 마이동풍일 뿐이었다. 결국 우리 국민은 제22대 총선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정과 역사 퇴행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이승만 기념관은 물론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그 어떤 우상화와 미화 작업에서 당장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4.19 혁명 당시 희생되신 186분 열사들의 정신과 그분들의 피로 헌법에 새긴 4.19 민주 이념을 욕보이지 않는 길이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여러 사람의 찬성을 받는 여론이야말로 한민족의 뜻이요, 소리요, 또 명령이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을 깊이 새길 것을 당부한다. 2024년 4월 19일 김영호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영배 국회의원, 오기영 국회의원, 곽상원 국회의원 당선인, 국가폭력 피해 범국민연대, 김조열 열사 기념사업회, 몽양 아카데미, 민족문제연구소, 반민특위 국회 뿌락지 기억연대, 4.1 혁명회, 전국 민중행동, 전국 비상시국회의,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한국독립동지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학살
자 전국 유족회,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 항일 독립선언 선양 단체 연합, 60만세 운동 유족회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